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비스쌤 임의섭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방문각 이 문제집, 단원별 문제집 해설 강의를 20강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제일 문제는 이해가 안 된다, 좀 정리가 안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반복이 안 된 그 부분, 익숙하지 않다, 지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라는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전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지문에 대해서 좀 숙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재가 아주 좋은 책인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추려서 파일로 제가 따로 제공을 했습니다. 문제 번호하고 페이지하고 이렇게 적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미리 예습도 하시고 복습할 때 이 문제 위주로 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보충적인 취급을 하시고 이 문제는 꼭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하시면서 추려서 하시면 학습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지적편을 먼저 드렸고요. 등기편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련되는 대로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페이지하고 지금 문제를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화면에 제가 스캔을 뜬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좀 선명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책을 보시면서 해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선별해둔 문제, 과감히 많은 문제를 생략했고요. 꼭 보셔야 되는 문제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문제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반드시 이 지문을 좀 훈련하고 익숙하게 숙달시켜 두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라오시면은 학습 효과가 아주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22페이지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제가 언급 안 한 문제들은 모두 다 일단 부차적인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4번 문제.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골라라. 자, 1번 지문을 보시니까요.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여기까지 읽으시면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모든 토지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런데 주어가 지적소관청이 나온 거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모든 토지는 전국토가 되겠죠.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국가기관이 나야 되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지방관청이고 국가사무로 위임받아 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보신다면 지적소관청이 틀렸다. 그래서 국토를 담당으로 하기 때문에 국토를 담당하는 우리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라고 해야 이제 옳습니다. 틀린 거죠. 자, 2번 지문을 보시면요. 이게 우리 법 64조 2항에 있는 조문인데요. 자, 1번 지문은 64조 1항, 이거는 2항에 있는 조문인데 출제가 많이 된 것들입니다. 핵심 문구는 여기 있습니다. 결정한다에 있습니다. 결정한다. 자, 우리 실무를 행할 때 공무원들이, 지적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실무를 행한다. 너무 문장이 기니까 줄여서 결정한다라고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령에서 결정한다가 보이시면요. 실무를 행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자, 이 실무를 행한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실무관청은 지방의 관청이죠. 지적소관청이 맞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핵심이고요. 나머지들도 우리 평소에는 다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토지동이라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즉 국민의 협조를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법령을 토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무를 행하면 된다. 이런 장치죠. 지방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국민의 협조를 받자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단서에서 그런 협조가 없다 하더라도 방치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니라 지적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즉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더라도, 즉 협조가 없더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라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실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업무로서의 지적행정이 원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장치를 했다. 법적인 장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조사 결정할 수 있고 이때 직권 조사 등록 절차가 규칙 59조에 있는데요. 그 또한 출제가 한 5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진행이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는 절차가 조사 계획, 조사, 조사부, 조서, 정리결의서, 정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절차만을 물은 게 한 번 출제가 됐고 이 절차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조사 계획이잖아요. 이 조사 계획의 정식 명칭을 무엇인가를 물었던 게 3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 정식 명칭을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자, 요 3번 지문에 보시면 조사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토지 이용이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앞에는 토지 이동 현황이라 해놓고 뒤에는 토지 이용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적은 토지 표시와 그 토지 표시의 변동, 즉 토지 이동이 중요한 것인데요. 토지를 계획하고 이용하는 토지 이용 부분은 일반 토지공법이라고 할 수 있지 지적에 특화된 영역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토지 이동이 중요하고 토지 이용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적에 대한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시험 지문에 토지 이동이 나오면 그거는 대부분 맞는 것이고요. 토지 이용이 나오면 99.9%는 그게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 이용 현황, 이용이 낯설게 느껴지셔야 되는 게 우리 지적입니다. 이게 실제로 출제가 된 지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 돼야 되는데요. 토지 이동을 토지 이용이라고 바꿔서 출제를 한 것인데 출제자의 의도는 굉장히 좋지만 결론적으로 한 글자 차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는 문제로 좋은 평가는 못 받았던 그런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토지 이동과 토지 이용을 구별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적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감각을 하나 체크하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옳은 지문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일단 나왔고요. 3번은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4번 지문에는 맞게 나왔네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리고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놓고 또 다르게 얘기했죠. 토지 이용 조사부, 토지 이동 현황을 적인다. 지금 계속 토지 이동 얘기하다가 여기 갑자기 또 토지 이용 그랬으니까 여기도 틀린 겁니다. 5번에 보니까 자, 이렇게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를 했다면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자, 지금 직권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놓고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면 그럼 조사는 왜 했을까요? 그래서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의고사에는요. 이게 본시험에는 이렇게 나온 적은 없고 모의고사에는 이에 따라 이 부분을 좀 주목하라는 문제가 좀 많이 형성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결정했을 때 이와는 별개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와는 별개로 이런 말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모의고사 칠 때. 그래서 여기는 이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조사했고 이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그게 자연스러운 논리의 흐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에 따라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조사하는 절차를 밟아서 이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그 문맥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8번 문제인데요. 25페이지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중에서 틀린 것은 자, 용어의 정의는요. 우리 법 2조에 있습니다. 근데 21회부터 시험 범위에서 배제됐습니다. 근데 시험 범위에서 배제됐다고 이거는 빠져도 빠진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우리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제 법적인 내용을 전개할 때 용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8번 문제처럼 용어만을 가지고 한 문제로 내는 문제는 21회 때부터 이게 다 빠졌어요. 그때부터 삭제됐으니까. 그런데 지문에서 슬쩍 이렇게 용어를 넣어도 그거는 잘못된 게 결코 아닙니다. 용어를 토대로 해서 내용을 전개하기 때문에 용어는 범위에서 빠져도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되니까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는 건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용어의 정의 자체만을. 하지만 이 용어 총 34개의 용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적 관련 용어를 제가 뽑아서 요약서에도 적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문으로 이렇게 하나씩 슬쩍 들어와도 그게 출제 범위를 일탈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내용 전개할 때 용어를 어떻게 얘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영어 문제 내는데 알파벳에 대한 또는 단어 자체에 대한 문제 낼 수도 있는 거겠죠. 전체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살펴보는 정도는 해두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용어는 기본적으로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뤄보는 거지. 이렇게 용어의 정의로 한 문제로 내는 것은 아마 안 나오겠지만 일단은 봐두셔야 된다는 거죠.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맞게 돼 있고요. 경계는 직선을 보시면 됩니다. 면적은 수평면을 보시면 되고요. 자, 지적소관청에 대해서는 종래 시군구였는데 이게 2012년 12월 달에 그해 세종시 출범으로 특별자치시장, 즉 세종시가 12월부터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장이 잘못된 표현이고요. 특별자치시장, 즉 세종시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공무관리청이고 지적실무관청인데 구체적으로는 시군구고요. 더하기 세종시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업무 차원에서 기관장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압축할 때는 특시군구 그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군구인데 세종시가 포함됐다 이런 개념으로 좀 잡아두시고 나중에 특시군구로 하라 말씀드린 이유는요. 등기편으로 가면 이 특시군구가 또 한 군데 더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특시군구와 우리 등기편에서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나오는 특시군구와 지금 지적에서 나오는 지적소관청의 개념에 나오는 특시군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특시군구라 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두 문자는 다 똑같거든요. 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특시군구로 일단 해두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때는 시군구인데 세종시가 포함됐다. 이렇게 감을 잡아두시는 것까지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4번이 뭐 정답이고요. 그리고 5번 토지동은 조금 전에도 제가 강조드렸죠. 지적은 토지 표시가 중요하니까 그 토지 표시의 장부에서의 변동, 토지동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토지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변화, 변경하는 변화, 말소하는 변화 이 모두를 다 변화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토지동으로 개념 잡고 있죠. 자, 3번입니다. 양입지가 될 수 있는 것. 요거 28페이지로 가셔서 3번입니다. 28페이지 3번. 양입에 대해서 이제 필지와 양입에 대한 개념인데 한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등축, 지지지 해서 6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 같고, 축척이 같고, 지번 부여지역이 같고, 지목이 같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5번째 언급한 지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예외가 양입이고요. 양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시험 문제화된 것을 보면 양입이 안 되는 경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양입은 이럴 때 안 됩니다. 첫째, 작은 토지가 종된 토지로서 대일 때, 종된 토지가 대일 때. 두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세 번째, 10% 비율을 초과할 때.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해도 양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양입 안 되는 것을 골라내야 양입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도 양입 안 되는 경우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걸러낼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 대일 때 양입은 안 되는 거죠. 작은 토지가 대일 때. 자, 여기 주택 보자마자 이게 되고 양입 안 되는 거구나 금방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것은 무조건 양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평수라면 100평이에요. 100평까지는 양입이 되고
100평을 넘어가는 거는 절대로 양입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큰 토지에다가 이렇게 딸려있는 토지로 같이 집어넣어버리는 거. 큰 토지에 집어넣어버리는 이 개념이 양입이거든요. 지목이 달라도 같이 보자. 그래서 330 넘어가는 작은 토지들 다 지으면 돼요. 일단 4번에 500이고요. 5번 지으면 2200이죠. 330을 넘어가니까 무조건 양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두 가지인데요. 이 남은 거 두 가지 가지고 퍼센티지 따지면 됩니다. 10%. 주된 것과 종된 것의 비율이 10%. 그러니까 100대 10. 1대, 어떻게 되죠? 100대 10. 10대 1. 그러니까 10배 정도요. 10%. 자, 그러면 10,000제곱미터면 10%가 1000이죠. 10%가 안 됩니다. 뭐, 몇 프로인가요? 3.3이죠. 10%가 안 되고, 1000이 10%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생각하시면 돼요. 만이면 1000제곱미터까지는 양입을 시키는 거고, 100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10%가 넘어간 거라 양입을 고려하지 않겠다. 그럼 여기 양입이 되는 거고요. 자, 2000대 300은 15%네요. 2000대 200이 딱 10%잖아요. 근데 더 많으니까 15%. 그래서 이거는 양입이 안 되겠죠. 여기도 이것도 안 됩니다. 결국은 뭐 2번이다. 이렇게 양입에 대해서도 한 대여섯 문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나오거나 또는 한 문제로 내거나 이런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대응 두시면 되겠고 요 한 문제로 충분합니다. 자, 방법 순서도 중요합니다. 대를 걸러내고 330 넘어가는 것을 걸러내고 남은 것 중에 비율만 따지면 된다는 것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양입이 안 되는 요건이 첫째 대일 때 10% 비율을 초과할 때 330제곱미터를 넘어갈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문대로 하시면 중복에서 풀게 돼요. 제가 조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대를 걸러내고 자 10%를 다 따져야 돼요. 10%를 따져보고 4개를 해놓고 330 넘어가는 걸 또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두 개는 이미 중복에서 풀었죠. 퍼센티지도 보고 330 넘어가는 것도 보고 두 번이나 봤잖아요. 우리 1초를 아껴 써야 되는 시험장에서 왜 중복에서 풀겠습니까? 그래서 다분히 실전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요. 조문의 2번, 3번을 바꿔야 돼요. 때일 때 330 넘어가는 거 걸러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를 따지면 한 번씩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왜 두 번씩 보겠습니까? 자, 우리 오지선다 객관식은요. 정답을 가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정답을 가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해석하고 이거를 정리해서 발표하는가 이런 걸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정답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공부 방향도 제대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를 한정하셔가지고 자꾸 반복하고 숙달하는 게 필요한 시험을 우리가 준비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의견,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서술을 하는 이런 시험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되고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험에 필요한 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조문대로 막연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한 번에 다 푸셔야 됩니다. 왜 두 번, 세 번 이렇게 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중복해서 풀면서 허비한 그 시간에 그 시간이 낭비되는 바람에 내가 못 푼 한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인데 맞출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고 그 한 문제 때문에 내가 낙방을 했다면 이거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문제풀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차분히 하시되 정확하게 필요한 거를 숙달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 숙달이 방법이 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딱 적용될 수 있도록 막연히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막 이 문제 저 문제 막 풀어가지고 머리 복잡하게 해두고 스트레스만 받고 근데 막상 문제를 보니까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공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걸러드립니다. 지금 다 걸러드리고 있죠? 이 걸러드리는 이 문제 가지고 숙달을 하세요. 비슷한 문제 10문제 푸지 마시고요. 한 문제를 여러 번 읽으셔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시험은 거기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올 겁니다.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아마 목도를 하실 거고요. 자,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29페이지에 대표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대표 문제라고 다 푸시면 안 됩니다. 대표 문제 중에서도 제가 걸러드리고 있으니까 걸러내야 됩니다. 이거저거 다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많이 본다고 되는 시험이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거를 자꾸 숙달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당연히 합격을 하시게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걸러드리고 있습니다. 1번 안 보셔도 돼요. 자, 2번 틀린 거 골라라.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한다. 자, 지번의 단순한 부여와 지번의 변경은 달라요. 지번의 부여도 지번의 변경도 둘 다 실무라 지적소관청의 주어가 나오는 것은 똑같지만 지번의 부여와 달리 변경은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지적에서 승인은 특별한 예외 아니면 전부 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입니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 굳이 안 그래도 그냥 승인 받는다 하시고요. 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맞게 나왔는지 확인하시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승인 사안이냐 아니냐. 근데 그때의 승인은 우리 지적에서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소관청의 직권상급기관 맞게 되어 있죠. 조문 그대로입니다. 이게. 2번 질문은요. 신규 등록을 얘기했고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칙을 얘기했는데 아무런 얘기 안 해도 원칙으로 놓고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규 등록일 때는 인접지본번에 부번 쓰는 게 맞는 것이고 원칙이죠.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3번 질문은요. 이 부분이 틀렸는데 미리 제가 보여드려 버렸네요. 분할은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개념이라 분할 전의 지번이요. 10번지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이 10번지가 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분할은 분할 전 지번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토지에다가 부번을 파생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분할 전 본번에서 10의 1, 또 떨어지면 이제 10의 2, 또 분할되면 10의 3 이렇게 계속 부번을 만들어 쓰는 거라 이제 쓸 수 있는 떨어져 나가는 토지의 지번은요. 최종 부번 찾아내서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입니다. 다시 분할 후 한 필지에는 분할 전 지번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분할되는 토지에는 부번을 파생시키는 방식인데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찾았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요. 3번 지문은 분할이라 했고 일단 분할 전 지번 써야 되고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그랬는데 여기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이라 해서 그 부분이 틀렸죠. 이게 실제로도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본번, 부번, 이거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답자들도 꽤 많았던 문제라고 기억이 됩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무작정 조문을 외우시 말고 제가 기본 강의에서 또 심화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를 하고 조문이 이해가 되시고 숙달이 되시면 된 것이지 무턱대고 외운다고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외웠는데 지금 시험에서 나온 이 지문이 거기에 대한 사안인지를 내가 알아채지를 못한다면 외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외워가지고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조문의 체크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4번 등록 전환이 나왔고요. 여러 필지가 나오는 순간 이미 예외를 얘기하는 거구나 감을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예외니까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의 원칙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 쓰는 거고요.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맞게 돼 있죠. 그러니까 또 위아래 구별하셔야 되겠죠. 분할에 있어서 원칙에서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고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에 예외적으로 나오는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자, 그거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인지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이론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서 다시 이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 기본 내용을 요약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인데요. 어느 정도 이거 맞다 그거였었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생소하다. 저게 무슨 말이야? 난 듣도 보도 못했다.
이러면 문제풀이로 가면 안 되고요. 그건 이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지문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 훈련이 돼야 되니까 이론 공부를 미리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막 막혀요. 읽을 때마다 막혀요. 1번 읽었는데 막히고 또 2번 읽었는데 또 막히고 계속 고민의 연속이에요. 우리 객관시험은 고민의 연속이면 안 됩니다. 합격할 수 없어요. 이론 공부 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단계는 그런 단계입니다. 남들 문제 푼다고 나도 문제 풀면 안 되고요. 단계가 있어요. 먼저 이론적인 공부를 감을 잡아서 대충이라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지문들을 훈련을 하셔야 되죠. 이게 맞는 지문이다. 그렇다. 그렇다. 하다가 어쩌다가 하나. 이거 긴가민가? 이러면 또 이론 가서 확인하시고 이런 단계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혹시라도 문제를 봤는데 1번부터 막히고 계속 막혀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이론 공부로. 지금 계속 이거 붙들고 있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대충 감이라도 잡았다? 그럼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모르는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다지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입니다, 지금. 지금 중간중간에 제가 이론을 이렇게 감회를 하지만 전혀 안 된 상태에서는 다시 이론부터 하셔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 강의가 훨씬 더 효용이 큽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오신다면 더 좋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합병인데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합병이나 분할이나 합병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예외가 된다는 거죠. 자, 분할일 때는요, 건물이 있는 분할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해야 하는 게 예외고요. 그리고 합병에 있어서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써달라고 신청을 한다면 그 지번을 써주게 되어 있는 게 예외가 되겠죠. 여기도 건물이 나왔고 합병이고 신청할 때에는 부여하여야 한다. 자, 합병, 건물, 신청할 때는 부여하여야 한다.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조문을 딱 보자마자 그런 단어들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안 들어옵니다. 다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병의 경우로서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의 건물 이렇게 읽는 순간 이미 나는 공부가 덜 된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다시 합병 하면은 아무 말 없으면 원칙이고요. 본번중 선순위. 그런데 건물 하는 순간 예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합병 건물 예외니까 그 건물이 있는 집은 써달라고 신청하는 때에는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부터 계속 숙달해 나가시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최소 3번 정도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 보고 던져버리면 그거는 안 본 거하고 거의 차이 없어요. 한 보름만 지나면 거의 싹 다 잊어먹어요.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 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이해가 잘 안 된다. 또 정리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반복이 안 돼 있어서 익숙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를 훈련해 놔야 실전에서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이것들이 보이도록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가를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 그 훈련이라는 게 반복이고요. 자신감이라는 거는 우리 시험에 자신감 있으십니까?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감. 자신감은 각오가 아니고 준비입니다. 훈련하는 준비. 자신감은 준비입니다. 각오가 아니에요. 준비. 아주 좋은 말 같은데 말씀드리고 나서도 저도 좋은 말 같은데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야구선수 박찬호 선수가 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 공부했기 때문에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답죠. 그 정도면 생각도 메이저리그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항상 나오는 형태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선별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런 형태. 기출문제의 변형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걸 훈련하셔야죠. 뭘 훈련하겠습니까? 나오는 걸 훈련하고 대응하는 훈련. 어떻게 문제를 볼까?
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7번 문제하고 이어서 8번 문제까지 또 풀어볼게요. 또 지번에 대한 문제죠. 자, 지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숫자 앞에 산. 자, 지번에 대해서는요. 아라비아 숫자,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숫자 앞에 산. 이거를 숙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냥 아라비아 숫자는 토지대장 지적도의 등록이라는 뜻이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그 아라비아 숫자만 쓰는 게 아니라 숫자 앞에 산자까지 붙여서 쓴다. 출제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걸 변형해서 출제하기를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틀린 거예요. 지목이 임야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앞이죠? 뒤에가 또 틀린 거예요. 지금 다 출제된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형 출제한 것들을. 아라비아 숫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지금 다 틀린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맞다고 체크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틀릴까요? 이해력이 딸려서? 정리가 덜 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간혹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숙달이 안 돼 있어요. 숙달이. 반복이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간지 시험은 반복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대단한 사고력과 대단한 논리 정연한 전개, 이론적인 전개, 기승전결 이런 거를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계속 숙달을 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득점도 필요 없습니다. 60점 맞으면 자기는 주니까요. 자신감 가지시고 제가 선별해드린 문제에 숙달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반복을 하세요. 반복을. 자, 진도 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아무리 못해도 3번 이상 반복하세요. 3번 이상. 나는 3번도 반복 안 했는데 시험을 논하고 합격을 논한다? 이게 욕심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시는 시험은 반복이 되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제가 선별해 드리는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숙달하고 준비하세요. 그 준비가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으로 여러분은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거 하시면 됩니다. 다 보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보세요. 반복하세요. 자, 계속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겁니다. 포인트를. 본번과 부번, 대시 표시, 의라고 읽는다. 딱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본번과 부번을 같이 쓰는 게 복식지번, 본번만으로 쓰는 게 단식지번. 그렇게 또 학문적인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시험에 또 이렇게도 나왔어요. 본번과 부번, 대시 또는 의라고 표시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시도 보이고 의도 보인다고. 오, 맞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다시 속지 마셔야 됩니다. 대시로 표시하고 의라고 읽는 거죠. 대시 또는 의라고 표시하거나 대시 또는 의라고 읽는 게 아닙니다. 네,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축척 변경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쓴다. 아무 말 없으니까 원칙이다. 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쓴다. 이거는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축척 변경은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지문은 신규 등록,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딱 세 부분 보이시고 문제가 맞다 틀리다를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다른 데 읽고 고민하시면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신규 등록이라 했고요.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은 예외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의 예외는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예외 얘기했고요. 원칙은 인접지 본번이 부번 쓰는 건데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다 맞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규 등록이고 예외 얘기했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내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까지는 맞죠. 근데 여기다가 에 부번, 본번, 에 부번이라고 붙여가지고 틀리게 내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급하게 풀다가 최종 본번, 다음 본번 보고 그냥 맞다고 넘어가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지 또 에 부번 이렇게 붙이면 틀리는 겁니다. 지번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할 때 결론은 이거예요. 본번이냐 부번이냐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본번이냐 부번이냐 그 부분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원칙은 부번 쓰는 거고 예외는 본번 쓰는 거예요. 그 본번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죠. 그런데 에 부번 하는 순간 이미 틀려버렸지 않습니까? 자, 5번 행정계획 개편을 딱 보자마자 아셔야 됩니다. 이 축척 변경 보자마자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이론 공부.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측의 지부부여 방법을 그 조문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번개 축전, 번개 축전. 자, 여러분이 학교 가시면 제가 번개같이 축전을 보내드린다. 번개 축전 이렇게라도 힌트 삼아 외우자고 했던 거. 첫째, 지번 변경.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 세 번째, 축척 변경. 네 번째, 준공전 지번부여 신청 사업계획도에 의하는 거. 그거. 그 4가지인데요. 자, 이제 행정구역 개편해놓고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 준용한다. 이거 맞게 돼 있죠? 축척 변경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의 원칙을 축척 변경에 연결해 버렸으니까 이게 3번이 틀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8번 문제 풀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30페이지 8번 틀린 것. 지번은 지적소관청의 지번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게 맞고 아라비아 숫자, 임야대 장면, 임야도 숫자 앞에 산자 맞게 나왔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여기 실제 기출도 나왔는데 이게 모든 일이라는 게 조문에 없어요. 쓸데없이 모든 일을 붙였는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조문에 있는 대로 공부하세요. 이건 넣지 말고 임야대 장면, 임야도 그러셔야 됩니다. 모든 이름말 쓰지 말고요. 우리 출제는 법 규정을 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변형하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니까 조문대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변형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임야대 장면, 임야도 그럼 되지. 뭐 굳이 뭐든. 뭐 의미는 맞습니다만 굳이 저런 말을 붙여서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번 변경할 필요하고 지번 변경입니다. 승인받아야 되죠. 그게 중요하고 누구의 승인인지는 딱 보면 아셔야 되고요. 장관의 승인 그래서 틀리게 낸 적이 있다 그랬죠. 신규 등록 나왔고 여러 필지 나왔습니다. 그럼 예외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맞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공전 지번부여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준공전 지번부여 신청일 때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똑같이 써요. 조문에는 준용한다는 말이 없어도 조문 찾아보면 그 점을 써요. 그러니까 준용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업계획도에 의한다. 그거 가지고 한 2번 정도 냈습니다. 15회 때하고 27회 때. 지번별 조서가 아니라 사업계획도입니다. 사업계획도.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